분양 쪽만 그렇게 고집해야 될 이유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에 이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금방 입지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무실 정도, 그 다음에 뭐 서울 이제 외곽 쪽 같은 경우는 물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고, 그러면 그 건물 자체에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R이라고 부르는 로얄층 로얄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그 건물에도 그 자체도 그 로얄층 로얄동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이게 분양하는 사람들 이제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접근할 때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 용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도면만 놓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보는 것 자체가 건물이 세워지지 않고 도면 자체로 보고 그 겨우 보는 게 이제 조감도를 실제 실물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정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분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보기에는 이제 좋아 보일 수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로얄층 로얄동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거 보는 거하고 아직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보는 개념하고 기업이 들어가서 실제 쓰는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상이에요. 실제 그 건물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집합 건물에 들어가서 쓰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살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층에 뷰가 잘 나오고 막 이러면 되게 좋죠. 지금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분양가 자체도 고층부가 더 높고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고층부가 높고 저층부가 낮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실제로 사용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업은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동선이 똑같단 말이에요. 굳이 올라가는 게 더 불편한 거. 실제로 써본 기업체들은 꼭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살 때는 꼭 높은 층을 사야 되고 좋은 걸 봐야 되고 전망이 좋은 걸 봐야 되고 이렇게 보고 또 아파트처럼 뭐 남향에 해가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또 컴퓨터 놓고 보잖아요. 근데 햇빛 들어오고 그런 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걸 써본 사람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 북향 쪽을 또 실제 기업체들은 더 선호를 하죠. 아, 그래요? 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 그냥 저는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고층이고 전망이 잘 나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뭐 통풍이 잘 되고 자꾸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데 결국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결국 기업의 니즈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게 맞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차가 올라오는데 바로 근처에 있다든지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다든지 그래서 차를 주차하기 편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런 걸 더 선호하죠, 실제로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는 고층부가 분양가가 비싸고 저층부가 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매매가는 고층부하고 저층부하고 분양할 때는 만약에 뭐 평당 100만 원이 찼어요. 매매가는 대동소이야. 매매가는 이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니까 임대 수익률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쓰게 되고 이제 거기 안에서 돌아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 따지지 않고 육안으로 보기 전에 이제 도면을 놓고 보고 조감도를 볼 때는 아 여기가 더 좋아 보여, 여기가 향이 좋아 보여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통 아파트도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역발상 투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라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반지하를 선택해서 오히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저층하고 고층하고 평당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근데 살 때는 고층이 뷰가 날 나오고 뭐가 그러니까 고층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다 선호하죠. 샀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투자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갭 차이가 100만 원 차이가 나고 가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싼 걸 삽니다. 그러면 이거 좀 짓궂은 질문인데요. 물론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신 박희성 대표님이 이런 분양 쪽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그냥 투자자다라고 하게 되면 거꾸로 역으로 조금 딱 봤을 때 본인이 선택하기 가장 경험상, 노하우상 이런 것을 나 같으면 한다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나 같으면 어떤 것을 더 먼저 선택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가산동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제 사무실 옆에 사무실 제가 이제 매매로 샀습니다. 매매로 샀는데 제 사무실이 있는 자리가 있고 바로 옆에 사무실이 공터고 지금 이제 이 땅이 팔렸고 이 땅이 팔렸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있는데 양쪽에 땅이 팔렸고 제가 가운데에 끼어 있어요. 네. 여기 사무실에서도 분양가를 한 1,6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분양을 준비 중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에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샀죠.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제가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막 매각을 해갖고 움직이기 전이었어요. 저는 뭐 한 1,100, 1,200만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지금 현재 뭐 한두 달 사이에 매가가 뭐 이미 여기가 1,600만 원을 분양하고 난 순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쪽에서는 갭매우기라 그러나요? 네네네. 네, 그런 느낌으로 시세가 비슷하게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도 이제 틈새로 보는 그런 전략으로 봤을 때 꼭 분양 쪽만 그렇게 고집해야 될 이유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도 하는 사람이고 네. PM을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를 분양을 얼마에 놓으면 분양을 팔릴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이걸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짜거든요. 그럼 대표님한테 거꾸로 한번 여쭤보면 분양가가 저층은 싸고 고층은 높아. 그럼 왜 그래요, 그거는? 사람들이 더 혹할 테니까. 사람들이 고층을 좋아하니까 고층을 높여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분양가를 딱 책정을 할 때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위에가 1,100만 원이고 밑에가 900만 원이고 평균값이 중센터가 1,000만 원이라고 쳐요. 네. 평균값을 딱 잡고 네.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요. 아무 사실은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제가 이제 PM을 짰던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다 똑같이 짜버린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짰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는 손님들한테 조삼모사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비싸고 상대적으로 1,00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만들어 놓으면 평균값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싸 보이는 9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야, 900만 원짜리가 있다. 상징적으로 따지면 뭐 899만 원짜리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죠. 네네네. 이런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분양가에 대한 인식 그런 거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가라고 봤을 때 아 여기가 생각보다 좀 싸게 책정된 데가 있어요. 덜어보면 그거를 짜는 사람이 이제 저처럼 아주 좀 지식산업센터만 오래 했다고 치면 프로페셔널하게 아 여기 좋은 옷이는 좀 비싸게 놓고 좀 빠진 옷이는 좀 싸게 넣고 요거를 일일이 다 배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싫은 거예요. 뭐 그냥 다 똑같이 넣어버렸어. 그러든지 지상을 다 넣었는데 지하를 너무 또 사업이 또 이 정도 여기만 받아도 충분히 사업이 수지가 되니까 네. 지하를 또 생각보다 싸게 넣어버리는 경우도 또 있어요. 네. 아 이거는 또 안 팔릴지 모르니까 그냥 싸게 해서는 정리하자. 네. 이런 것들이 현업에 있다 보면 보이죠. 근데 이것들이 가치가 갈 만하고 다 올라가거든요. 주변하고 똑같이. 네. 근데 그런 물건들이 한 건물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사람이 짜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100% 어떤 가중치, 여기는 가중치가 10이고 여기는 1이어서 여기는 100원이고 여기는 1원이고가 아니라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실수할 수 있는 호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되게 좋은 옷인데 왜 이걸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지? 이게 네.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지식산업자 보면 코너 호실이 센터의 가운데 쪽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보통 한 50만 원 이상 비싸요. 코너 호실이. 코너 호실이 비싸고 뭐 안 그러면 좀 더 다른 앞에 정원이 있다든지 그런 데가 좀 더 가격이 비싸고 다 이렇게 가중치를 매기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좀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러 이제 그런 물건들이 저는 보이죠. 물론 이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못 해주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쪽에서 강의해 주시니까 잠깐 한번 살짝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지식산업센터가 지상은 이제 이미 정도 이제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의외로 이제 지상에 대한 리스크들을 생각하는 시행사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건축비도 안 되길 만큼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지상에서는 이제는 지식산업센터 자체에서 제조업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의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지하에 뭐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찾는 물건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가치 상승이 많이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 역발상으로 오히려 지하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 그런